누군가의 글 한 줄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어쩌면 오래전부터 예정된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말을 맞이한 그대세이에서는 특별한 분과 함께 2회로 나누어 1부 우연은 인연으로, 2부 여행 돌아오는 길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나는 혼자였고 누군가의 인사가 그리웠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아름답게 사라지는 거야. 이 두 문장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오늘 그 다정한 문장들의 주인공 윤도열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그림책 세대소통을 만들어가는 그대세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푸디입니다. 세이들, 그대들께 한 분씩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너무 귀한 작가님을 모시고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많이 설레고 그리고 책을 읽고 왔는데 이 작가님의 세계관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작가님, 윤도열 작가님의 매력에 같이 빠져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무왕 앙디 이소정입니다. 네, 방금 슈디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시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행의 묘미 중 하나는 우연히 인연으로 연결되는 경우일 겁니다. 2025년 1월에 시작한 그대세이는 어느덧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1년의 그대세이 여정에 가장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되는 분이 있어 초대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혼자였고 누군가의 인사가 그리웠으니까 윤도열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앞서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셨지만 남들처럼 높게 쌓으려다가 이제 쏟아져서 옆으로 넓어지려는 사람이라고 보통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글 쓰고 또 운동하고 즐겁게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윤도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우리 그대들이, 구독자 그대들이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작가님을 좀 이렇게 쫙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름은 윤도열. 체육 교육을 전공하셨고 현재는 출판사에서 기획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시에 작가이자 우연은 인연으로 독립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혼자였고 누군가의 인사가 그리웠으니까 우리는 모두 아름답게 사라지는 거야. 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문장과 일상 기록, 여행과 내면의 여정, 우연히 인연으로 변하는 순간에 주목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 읽고 쓰고 만들고 달리는 사람이고 물건을 드리면 거기에 애정을 쏟고 가끔은 물건들에게 생명을 선물하고 말을 걸기도 하며 어린 왕자를 좋아하고 무엇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가 되든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좀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작가님 괜찮은가요? 너무 과분한데 물론 제가 다 표현을 했었던 문장들이긴 한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제 소개를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제가 좀 보람이 되네요. 그 준비한 게. 네. 근데 저 참 이력이 특이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체육 교육학과라고 하면 이제 체육 그쪽 관련된 또 일을 하시는 게 보통인데
네, 지금은 출판사 마케터로 하고 계신다. 일을 동시에 네네. 작가이자 하고 계시는데 출판 이 활동과 여정을 하시게 되신 뭐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마케팅과 조금 이게 여정이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체육과 관련된 일을 처음에는 했었고 그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책으로 이어진 새로운 인연들 덕분에 이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또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관심사에 더 이렇게 제 세상이 좀 더 확장되는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책을 사실은 좋아하고 읽는 것만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내 이야기를 좀 기록해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기록을 해오다가 또 우연하게 만나게 된 친구 덕분에 제가 예전에는 그냥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쓰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책을 써서 작가가 될 거야는 없었는데 정말 우연하게 만나게 된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내가 너 책을 한번 만들어줘 봐도 될까? 이렇게 제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난 너무 좋다. 내가 갖고 있는 글과 사진이 이미 많이 있는데 이걸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 이제 해서 이제 처음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나왔던 책이 이제 첫 번째 책인 그때 나는 혼자였고 그 책이었는데 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실 제가 뭐 스타트업에서 다른 이제 마케터로 일도 했었고 그 월드비전이라는 NGO 단체에서도 또 그 인턴으로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또 잠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었고 그 중간중간 다른 알바도 많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잠깐 제가 이제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어서 2년 동안 그 대학원 휴학을 신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비자를 못 받았죠. 그러고서 어떻게 하지 시간이 좀 떴는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병렬 작가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새롭게 사옥을 지으시면서 거기에 북카페를 또 운영하게 되셨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면 너가 여기서 한번 같이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제가 또 대학생 때 카페 알바했던 그 경험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카페에서 또 일을 하게 됐고 대학원을 휴학하는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돈을 벌면서 그렇게 경험을 하다가 조금 이야기가 살짝 길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얼마든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달출판사라는 병률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출판사 안에 휴먼큐브라는 또 다른 작은 출판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카페 직원이었고 그 대표님도 이제 오며 가며 커피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그 회사가 되게 많이 커지면서 파주에서 이제 망원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휴학이 끝나고 대학원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량진에 가야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 휴먼큐브라는 지금 다니는 회사인데 휴먼큐브라는 회사에서 두열 씨가 지금 독립출판으로 혼자 잘 해내고 있고 우리도 회사가 좀 커지면서 팀을 새로 꾸리고 있는데 거기에 마케터로 같이 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책과 관련된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임용고시는 잠깐 이렇게 미뤄두고 그리고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 아닌 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4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긴 여정.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준비된 과정들도 다 그게 결국에는 지금 위해서 또 존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거 같아요. 와. 이것도 최대한 좀 짧게 조금 길었지만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린 거라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뵈야 되겠네요. 한 번으로는 안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짧다고는 하셨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작가님의 여정에 우연과 인연이 진짜 펼겹이 쌓여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도 방송 2회차 때 이제 제가 작가님의 글을 너무 좋아해서 소원이라는 글을 이제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또 블로그에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책 선물까지 해주셔서 제가 또 작가님의 글을 너무 좋아해서 또 여기 그레세이 팀원들에게 이 책 너무 좋다 했는데 다들 또 푹 빠지시면서 이렇게 또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책 보내주셔서 저희 이제
시작해서 뭐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데 딱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순간 그 완전 축제 분위기여서 저희 우리 글이 뭔가 사람들이 와 우리 작가님 여기 봐주셨어 너무 괜찮은가 봐 막 이러면서 그때 들썩들썩 진짜 했었어요. 분위기가 거의 한 달을 작가님의 책에 거의 한 글 가지고 이거 우리랑 한 글 가지고 이거 우리랑 이런 만화를 보냈습니다. 이분 너무 우리랑 인연이 깊은 분인 것 같은데 막 스스로 좋죠. 네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2월인데 꾹꾹 참아서 진짜 이렇게 농축해서 정말 준비하고 네,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작가님의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한번 이제 하나씩 좀 질문을 그러면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네. 앙디부터 한번 네, 궁금한 점을 우리 작가님께 여쭤볼까요? 우연과 인연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작가님의 이 두 번째 저희들에게 선물해준 이 우리는 모두 아름답게 사라지는 거야. 이 책의 이야기를 보면 당근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우연을 인연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연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대하는 태도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작가님은 인연을 조금 믿는 편이신지 아니면 직접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좀 만들어 나가는 편에 가까운 것 같고 근데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돌이켜보면 결국 이렇게 될 거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인연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제가 그거를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감으로써 노력을 한 건데 그게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만나게 된다 그런 문장들처럼 맞아요. 이렇게 되려고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당근 같은 경우도 너무 신기한 진짜 경험이었고 맞아요. 네. 와. 당근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책을 나눔하는 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선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당근 자주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밤에 그냥 이거를 근데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사실 처음에 시작했던 건 책이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판매하기 어려운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당근에도 올려보고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이벤트 같은 거지만 이제 가는 카페에 앞에 메모를 잠깐 써서 제가 앉았던 자리에 책을 놓고 그냥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여행 가면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숙소에도 그냥 그 앞에 편지 써가지고 놓고 나오고 비행기나 기차 이런 데도 그냥 놓고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날은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당근에 그걸 올리고 싶은 거예요, 문득. 그래서 올리고 이제 답장이 오면 그거를 거래 완료라든지 이걸 누르고서 잤어야 되는데 그냥 올려놓고 자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9분 정도가 읽고 싶다고 이제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제 첫 번째 오신 분께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분들께는 양해를 구했어도 되는 건데 이게 그래도 어쨌든 저는 발견이 된 거고 이것도 이게 우연인데 이거 내가 이분들 만나면 또 이제 인연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 약속을 다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동네에서 이렇게 일정 조율을 다 해서 만나서 책 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또 그거 드리는 거 사진 찍고 또 다른 분 만나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런 또 일화가 있었습니다. 뒷이야기가 있었군요. 너무 좋네요. 아니 저도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공항에다가 이렇게 놓는 사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이거 발견하는 사람은 진짜 약간 딱 받았을 때 오늘 되게 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운을 받는 느낌 그것도 들겠다 막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찌 보면 좀 우리의 지금 이 만남도 인연을 기록하는 하나의 날이 되는 걸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인연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데, 수지님 혹시 저는 그 우연이 인연으로라는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연을 어떻게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근 사례를 들어서 참 우연히 인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과 인연의 차이를 어떻게 작가님은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문장을 처음 쓰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책이라는 걸 통해서 얻게 된 문장이었는데 그때 나는 혼자였고 책이 나오고 나서 앞장에 어떤 메시지를 적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네네. 첫 번째 책에서
어떤 문장을 적을까 하다가 우연.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정말 우연히 인연이 된 그게 되게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돌아보니 또. 그래서 이 문장으로 정해야겠다 하고 지금부터 그 책이 나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책 앞장에는 이제 우연은 인연으로라는 문장을 쓰고 있는데 우연이라는 건 사실 그냥 제가 잘못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었거나 지나치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그게 그냥 우연의 어떤 사건인 거죠. 일련의 사건인데 인연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걸음 그냥 내가 나아가는 거죠. 좀 더 우연에 좀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 에너지, 시간을 들이면 그게 인연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연한 상황에서 이걸 내가 인연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들면 이제 한 발짝 좀 더 다가가는 거죠. 그 우연에. 그래서 우연하게 들어간 그 골목에서도 이런 집, 이런 나무가 여기 있었구나. 맞아.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지 않았더라면 이거를 내가 평생 볼 수 없었던 장면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막상 잘못 들었으니 이왕 온 김에 여기를 내가 나중에 또 언젠가 오게 될지 모르니 뭐 여기 있는 나무 혹은 뭐 여기 있는 뭐 담장 벽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만져준다거나 그냥 이름을 지어준다거나 네. 나중에 또 올게라고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저만의 하나의 의식처럼 좀 그렇게 행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는 우연이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인연으로 만든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문장이 또 선택했던 것 같고 아니 약간 저 어린 왕자의 그 이름의 이야기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왕자에서도 그 나에게 특별한 게 되는 게 장미 이렇게 보호해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약간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어린 왕자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이 문장 하나가 우연과 인연. 그러면서 제가 또 인상 깊게 남았던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말은 모였다 사라지고 어떤 말은 모였다 스며든다. 이 문장이 진짜 인상이 깊었어요. 물론 다른 문장들이랑 말도 다 하나하나 인상 깊었지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작가님이 된 거에 있어서 그렇게 스며드는 인연들, 여행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가님에게 스며드는 말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네네. 우연, 인연 이런 단어 말고도 굉장히 많이 스며든 말들이 있을 텐데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또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책에도 많이 쓰긴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아름답다,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마지막, 끝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한다기보다 애정이 많이 가요. 그런 단어를 자꾸 생각할수록 좀 더 잘 살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단어들이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모였다 사라지고 고였다 스며든다라는 문장인데 그 고였다가 스며드는 문장들을 왜 이게 나한테 스며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취미가 복기하는 거거든요. 지나갔던 일들을 다시 회상하고 추억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때 이게 탁탁 걸리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은 나한테 이렇게 스며들어서 내 안에 이게 체화돼가지고 언젠가 내가 이걸 다른데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되거나 그게 그냥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겠구나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돌이켜서 복기를 했을 때 이 문장들이 나한테 좀 남아있네. 이게 그러니까 보였다가 사라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기억 속에서 흩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왜 내 마음에 걸려 있을까 고여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걸 어떤 식으로든 제 방법만으로 이렇게 체화를 시켜서 또 이렇게 행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를 조금 돌아봐야지 나에게 그쵸. 스며든 말과 문장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 바라볼 수 맞습니다.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네요. 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림책 단어 수집가 그림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 주인공 꼬마가 자기한테 생겨나는 그 말들을 자기 말씀하신 대로 자기 걸로 체화하는 그런 그림책이거든요. 역시 다르시군요. 아니 근데 저는 또 하나 약간 그 생각을 약간 전환하게 된 것도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나는 너무 옛날에 그 있었던 일에 집착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그걸 생각하는데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나의 그 있었던 일들을 복귀하면서 나의 문장으로 만든 그 말이 또 생각을 전환하면 그렇게 좋게 또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스스로 탓하지 않아도. 그래서 너무 지금 들으면서
역시 사람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 그 멤버 중에 올디님이 계시는데 올디님이 오늘 일 때문에 못 오셨어요. 근데 작가님한테 질문을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작가님의 글을 보면 참으로 서정적이고 따뜻한 시와 같은 문장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감성은 어디에서 자라난 걸까요?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비슷한 감성을 표현하고 싶은 독자로서 문학적 감성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아들 마음으로서 여쭤봅니다.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네네. 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자녀가 없지만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좀 자연하고 가깝게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저는 자연을 너무 좋아하는데 뭐 요즘 밸런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여행지를 갈 때도 도심 약간 그 화려한 곳을 가는 걸 좋아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연을 좋아하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항상 저는 자연이라고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또 이제 복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 내렸던 답은 정답은 아니지만 저만의 답은 네. 자연이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부자연스러운 것들인 거 당연한 거지만 자연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자연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거기서 파생돼서 새롭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부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저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당연하게 느끼고 여기고 사용하고 활용하지만 사실은 그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고 자연만이 오직 원래 있었던 것이라서 그게 훼손되지 않고 그냥 그 본질, 어떤 본질에 가까운 정수에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또 아버지가 군인이셨어가지고 여기저기 시골에도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네. 자연 환경하고 좀 가깝게 지냈던 것들이 어렸을 때 정서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의식적으로 좀 저는 그런 자연스러운 것들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본능적으로 사실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어 화분을 키우고 꽃을 좋아하고 하는 이유도 맞아. 그런 식물이나 그런 자연이 사실 원래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도 모르는 새 이런 부자연스러운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본능적으로 그런 자연, 뭐 잔디, 나무, 꽃, 식물 이런 것들이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좀 자연을 좋아하고 가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다 보니까 그게 더 아름답다고 느껴서 거기에 끌려서 더 매혹적으로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좀 더 여기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서정적이거나 그런 단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와, 아니 되게 그냥 저희 지금 이제 나이가 들수록 꽃이나 이런 것들 네네. 굉장히 꽃사진 찍고 막 이런 더 주변에 그 지금도 이제 오는 길 굉장히 아름다운데 네. 이런 그 풍경들이 눈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20대 때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되게 그 부분이 좀 다르신 감성인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이유로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왜 내가 그냥 좋네,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생각만 했지, 내가 왜 이런 것들을 점점 갈수록 좋아하게 되는지는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러움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뭔가 많이 지금 약간 오늘 터득하는 날, 막 이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오면서 또 지하철에서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보니까 책에 지금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어머니께서 카톡으로 네. 불가 사례를 맞아요. 찍고서 있었어. 그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영향도 있는 게 분명히 있을 아닌가 거예요. 라는 생각도 또 들었어요. 어머니의 감성. 네. 근데 부모님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부분도 굉장히 따뜻하게 와닿기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저의 이제 궁금증인데, 네. 이제 인스타 책 이런 거 보다 보면 취미가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취미 부자입니다. 네, 네. 취미 부자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진, 프리다이빙, 요가, 배드민턴, 달리기, 뭐 그 외에도 뭐 기타 사진도 좀 보이고 막 이러던데, 네네. 굉장히 취미 부자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프리다이빙이 여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도 프리다이빙을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에서 그 숨쉬고 이런 그 안에 네네. 고요 굉장히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또 더 보게 됐는데, 이 취미 부자로 좋은 점은 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이
구독자 그대들에게 취미 요거 하나쯤은 좀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네네. 네. 일단 첫 번째로 취미 부자여서 좋은 점은 네. 약간 심심할 겨를이 맞아. 없다. 그쵸. 네,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네. 뭘 하지? 약간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 같고 네. 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근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달리기, 러닝. 네, 러닝이 저도 사실 서울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네. 2018년도에 처음 서울로 이사를 오고 나서 우연히 한강하고 가까운 그 동네에 살게 됐었어요. 그래서 산책하는 걸 좋아해서 오늘 나갔는데 되게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뛰어볼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운동도 원래 좋아했었고 하니까 뛰어봐야겠다 하고 뛰는데 이게 너무 힘든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는 것도 같고 그 제가 살아있다라는 감각을 좀 깨워주는 운동인 것 같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꾸준히 달리고 있는데 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달리기입니다. 이게 뭐 빨리 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앞에 뭐 공원 아니면 산책로 뭐 천변 뭐 강 주변 이런 데를 짧게라도 그냥 빠른 속도가 아니어도 좋으니 대신 걷지 않고 그냥 좀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달려보는 걸 좀 추천드리고 이제 날씨가 좀 더 추워지기 전에 네. 나가서 사실 운동화만 신고 나가면 바로 할 수 있는 아, 운동이기도 하잖아요. 준비가 그러네요. 많이 필요하지 않은 운동이기도 해서 맞아요. 러닝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맞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러너스 하이. 네. 그 단어가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래서 맞아요. 심장이 그 뛸 때 굉장히 내가 되게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달리기 저도 요즘 운동을 한동안 안 했는데 다시 달리기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사실 집 밖에 나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 벨트는 하나 사다 놨어요. 네. 그럼 이제 시작이 반이니까 네. 신발을 일단 신으라고 하더라고요. 잘 못 나가시는 분들께 일단 네. 신발 신으면 절반은 한 거다. 네. 일단 어제 신발 신는 거. 텔레비로 보니까 전현무가 런닝이 하도 트렌드니까 본인도 그 트렌드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제 러닝 장비를 사서 뛰는 장면이 나오는데 러닝 장비를 100만 원어치 사더라고요. 물론 좋은 거에 예민하신 네네. 분이어서 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고자 하면 어찌됐든 신발이 됐든 뭐를 사서 시작을 하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고 계속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취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아요. 근데 또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장비가 필요 없고 운동화만 신으면 되니까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그렇죠. 네, 나갈 수 있는 운동. 네, 나갑시다 우리 모두 운동화. 그 달리기를 하면 그 외에 또 우리가 좀 다이어트나 사실 건강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많이 하는데 네. 그 부분에서 좀 달라진 게 있으신지. 유지가 되게 잘 되는 것 같고 일단 체중이 자주 달리면 근데 사실 저는 달리기를 운동의 개념으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저한테 약간 명상의 개념이기도 해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신 운동이고 몸을 많이 쓰고 심박도 빨라지고 땀도 많이 흘리지만 그 운동을 할 때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뛰지도 않고 혼자 뛰는 걸 또 좋아하는데 하나의 명상처럼 좀 달리기 하면서 저는 복기 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그래서 뛸 때마다 조금 스스로를 자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더 뛰러 나가는 것도 있고 네, 물론 운동도 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운동보다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가게 된다면 이게 운동이라는 것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나랑 대화한다 혹은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본다라는 생각으로 나가신다면 조금 거부감 이런 것들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네.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그쵸. 명상, 나를 돌보는 시간, 오늘 좀 나 좀 저녁에 돌보러 가볼까? 막 이런 네네네. 생각을 하면서 나간다면, 네, 너무 좋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 또 혼자였고 누군가의 인사가 그리웠으니까 라는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 되게 신기해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누군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같이 함께 여행을 가고 네. 너무 인상적이어서 어떻게 이게 결정이 가능하셨을까? 네. 그게 그때도 당시에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고 왜냐면 네. 그때는 정말 난 체육교사가 되어야만 될 거야 그 꿈밖에 정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을 얼른 마치고 남들처럼 빨리 졸업을 해서 빨리 시험을 보고 빨리 교사가 돼서 행복하게 이제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야지가 전부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우연한 일이 또 저한테 벌어진 거죠. 네. 처음엔 되게 무서운데 이게 맞아요. 이게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내가 조금 다른 길로 방향을 튼다면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으로 내가 나를 데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약간 한편으로는 되게 막연했고 한편으로는 되게 두려웠고 그렇지만 지금 돌아보면 또 선택하길 너무 잘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만큼 그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줬던 것도 같아요. 저를 설득시키려고도 많이 해줬고 본인 스스로에게 믿음을 많이 주려고 했고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믿고 갔다 와보자 해서 이제 떠나게 됐었던 여행이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못 갔을 거예요. 아마. 네, 저도 혼자 가면 갔지. 저도 왠지 두려움이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움도 너무 많았을 거고. 그리고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걸 해냈다는 게 사실 대단하시고 그래서 그 문을 여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고 그 제안이 지금의 윤두열 작가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엄청난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사실 일주일 정도만 이제 캐나다의 그 형이었는데 그 형을 네. 따라서 이제 짧은 여행을 하는 거였는데 그 형이 이제 저한테 해준 말이 저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너가 썼던 글들, 너가 찍었던 사진들을 많이 봐왔는데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면 아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저한테 이제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했고 그렇게 됐을 때 나도 그런 욕심이 내가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갔었고 그 짧은 계획을 하고 떠났던 여행이 이제 2달 정도로 길어지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때 찍었던 사진들, 그때 겪었던 우연들이 총 집합이 돼서 사실 첫 번째 책에 나오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책에 나오려고 내가 그 여행을 떠났었나라고 또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후회는 없고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일도 그만뒀어야 했고 대학원도 휴학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큰 결정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했지 싶기도 하면서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되게 잘한 선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잘한 선택이 이제 돌아보니 그렇지만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보통 이제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후회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쵸, 네. 네, 이게 왜 이랬을까? 내가 이걸 잘한 게 맞을까? 계속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질문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은 없으셨는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고 네.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인간은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를 이 길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맞아요. 이제 많은 현인들과 이제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네. 내가 이 선택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그것을 정답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충실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선택하지 않고 그냥 원래 있었던 삶을 그냥 안정적으로만 살아냈다면 지금은 정말 그 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방학마다 여행 다니고 그때 꿈꿨던 게 사실 그런 거였거든요. 되게 안정적인 그냥 그런 삶이었다면 그걸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저한테 열린 이 세계가 저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돌아보면 또 그 선택이 너무 나에게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그 당시에는 분명히 무섭고 두려운 시간들이었는데 네. 그때마다 좀 스스로 이렇게 상기를 했던 거는 이걸 나에게 좋은 답으로 정답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너 스스로 즐기고 충분히 흡수하고 누려야 돼 라고 스스로한테 좀 혼잣말처럼 많이 되뇌었던 것도 같아요. 네. 네, 듣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나에게 어떤 내가 스스로 메시지를 주는지가 네네.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네요. 네. 와,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네. 작가님의 이 이야기를 또 들으니까 책 속의 문장들이 막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데 맞아. 또 생각났던 문장 중에 하나가 그날 한 척의 배가 지났을 뿐인데 온 바다가 일렁였다. 이 문장이 떠올랐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국에 작가님은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작가님의 삶이 일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원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작가님의 삶에서도 그런 한 척의 배 같은 순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장면들에서 다 나온 것 같기도 해요. 네네. 혹시 다른 부분이 또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한 순간도 한 장면도 나에게 이런 일렁이는 순간을 만들어줬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 순간순간들은 정말 너무 많은 것 같고 제 인생에는 제가 스스로 느꼈을 때 귀인이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사람들이 제 앞에 나타나줬고 저도 그 나타난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감사함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여행을 제안했던 그 형도 물론 저에게 너무나 큰 귀인이고 사실 네. 첫 번째 귀인은 저는 병렬 작가님인 것 같고 먼저 이렇게 제 세상을 좀 확장시켜 주신 그래서 그 문장을 쓴 건 사실 제주도 여행을 혼자 갔을 때 그 일몰을 보면서 바닷가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배가 그 사진도 있거든요. 세 개 같이 있는데 배가 저렇게 지나가는데 파도는 계속 치고 이렇게 사색에 잠겨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저 원래 파도는 치지만 저 배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 파도의 모양도 바뀔 것이고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이나 풍경도 달라지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람으로 비유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나거나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결정을 해서 그 사람을 내 삶을 안으로 들였을 때 내 파동이나 주파수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럼으로써 내가 원래 가려던 어떤 도착지가 저기였다면 알 수 없지만 이 도착지가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되겠다. 그래서 그 어떤 돌멩이를 던졌을 때 느껴지는 파동이 조금 변경되면서 내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렇게 확장을 시켰던 것 같고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뒷이야기도 들으니까 너무 네네. 재밌고 그래서 저도 너무 이런 얘기를 공감이- 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니까 또 책을 그 문장을 보면 또 그 생각이 나면서 그런 이런 또 이야기들이 뒷이야기들이 있었지 하면 더 애정이 갈 것 같아요. 그 문장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보면 그 저희들도 저희들의 삶도 그런 모습들로 좀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희도 알고 보면은 깊은 뭐 어떻게 보면 우연으로 다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데 거기에 작가님까지 또 우연에 들어서 이렇게 인연이 되는 모습들이 다 그 작가님이 이야기하셨던 그 모습들로 다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작가님께 이제 좀 저희 그림책으로 저희는 만난 존재들이라 제가 진짜 책을 보는데 이 책을 보는데 그림책이 너무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작가님께 리스트를 막 엄청 추천해달라 그래서 엄청 기억나요. 많이. 네. 그래서 들으면서 사실 이거 너무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닐까, 보고 완전 질리는 건 아닐까 하고 하는데도 너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생각이 그림책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사실 이 책은 우리를 또 인연짓게 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 하나 좀 한 문장을 인상 깊은 문장이 있다면 낭독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게 엊그제 제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 책 사진을 찍어서 마침 또 올린 거예요. 어머. 어떡해? 역시 신기하다. 이게 가족끼리 뭐 형제끼리 통하는 게 있구나. 이제 그 생각도 되게 들어서 신기했었던. 진짜 그런 신기하네요. 에피소드가 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표사에 있는 네네 좋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세상을 누비며 훨훨 날아다니렴. 그러다 힘들면 언제든 엄마에게 찾아오렴. 다시 날아오를 힘이 생길 때까지 엄마가 꼭 안아줄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아이에게 매일매일 들려주고 싶은 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의 메시지.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네,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편안하게 여행하게 만드는 것도 같습니다. 네. 이야기 이게 푹 빠져서 듣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서 이제 우연과 인연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본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작가님의 본격적인 여행, 작품, 세계관 이야기들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다음 주 공개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해놓으시고 놓치지 않고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나 그대 곁에 그대 세이. 안녕.